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평등권 중에 186번부터 1분 거친도 나갈 거예요. 기억번 보겠습니다. 이 세금 내라고 할 때 뜨는 공과금을 부과할 때 평등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도 법적인 평등 부담을 받아야 되고,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아야 되겠죠. 니은번의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입법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청구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 비슷한 입법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쟁취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B라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해서 무조건 B라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된다라는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B라는 사람들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야지 이제 국가가 챙겨주게 돼요. 디귿번은 우리 경찰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 외에 가집행 선고를 못 하도록 하냐. 근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은 또 가집행 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평등원칙 위배가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고죄는 고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옳은 것은 3개가 되겠어요. 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187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냐? 일단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한다면 요거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자의금지 원칙 써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은 형제자매까지도 수급권자로 주지만 공무원연금법은 형제자매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입법 형성권이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타적인 2개의 비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국가가 A라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자기들의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윗 지문은 이런 지문입니다. A라는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위헌인 건 아니다. 위헌이 되려면은 B라는 집단한테는 안 주고 A라는 집단한테만 주는 게 위헌일 수 있다. 이게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죠. 그러면은 A라는 사람들과 B라는 사람이 구분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해야 되냐면은, 그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 지방변호사회에 이런 사람 등록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었네요. 네. 다음 188번.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민등록만 돼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민투표권 인정해서 우리 재외국민인 주민을 다르게 취급한 경우에는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만 평등권 심사는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했지만 빨간색 부분이 평등권까지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부 공익신고자랑 외부 공익신고자를 좀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부 공익신고자들에게 대해서 포상을 주는데 외부 공익신고자들은 좀 아쉽지만 헌법이 위배되잖아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이랑 5년인 주택이랑 다른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합헌이다. 네, 여러분들 자유령 사립고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볼게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인데 이거 비례성, 비례원칙 위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됩니다. 비교되는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가 있나? 네, 파란색 글씨로 좀 쓰겠습니다. 비교되는 판례, 자사고 비교되는 판례는 동시 선발 조항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본 교재 보면서 꼭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이 어려운 지문인가 봐. 독립유공자의 사망식에 따라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어쨌든 손자녀의 한 명으로 한정을 한대요. 요게 위헌 합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이 이거 지나친 아니에요. 과도한 아니에요. 문장이.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 비례원칙 적용이 되냐
자의금지 원칙 적용되냐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꺽쇠를 보면은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이다. 뭐 손자녀 한 명에게 보상금을 몰아주는 게 비례 원칙이 적용될 사례가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과 주거침입 관광죄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게 5년 이상으로 규정했거든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D급번 한 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번은 좀 슬픈 판례죠. 보훈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보통 아버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돈을 줘버리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 땡! 이러면은 그 못 받게 되는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우리 재외국민인 영유아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보육료 안 주냐 이거예요.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김영란법인데 요거 합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분야 종사자들 중에 사립학교 관계자랑 그 다음에 언론인만 적용이 되는데 왜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요거 리을번 미음번을 연결되는 판례죠. 조금 길게 유형 퀴즈를 잡으면 근로자가 사장님이 이제 통근버스 태워주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이나 버스 타고 이용할 때는 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냐? 어쨌든 출퇴근 과정에서 다친 거 똑같잖아. 평등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 클래식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미음번을 적을 수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다치고 개정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쳤어. 업무상재해를 당했어. 그래서 개정법 이후에 다친 사람만 적용해주고 개정법 이전에 다친 사람을 적용 안 해주는 것은 위헌인 거예요. 그래서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 통사근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법률 조항이 얘입니다. 요거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도록 하는 재해부터 적용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만 적용하고 요렇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연결되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회에서 뻥치면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 미음, 비읍 해가지고 3개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특정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이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일 수 있죠.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면 괜찮고 이거 조문 그대로고 4번이 너무 답이네요. 변호사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더 가중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좀 더 청렴성과 공공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헌법 조문들도 한 번씩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게 합헌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완화된 자의심사 자의금지 원칙이다. 그래서 비례 원칙이 적용될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선거직 공무원이니까 이제 임기가 4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출직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게 국회의원도 사실은 선출직 공무원인데 연금을 받는다. 대통령이랑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서운하겠지만 헌법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대군인 가산점이잖아. 요거는 남자만 군대 가는 거랑 다르니까 완화된 심사 기준인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인 게 아니라 무슨 원칙이에요?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결정한 게 합헌인데 요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게 입법자 입법형성권이 넓어요. 그러면 완화된 심사 기준이어야 되고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입법형성권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빨리빨리 치고 나가면 아까 우리가 위헌 퀴즈했지만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유공자랑 가족이 응시할 때 만점이 10% 가족 물론 국가유공자 가족 부분이 국가유공자 죄송합니다 본인 부분이 합헌인 건 맞는데 전체적인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위헌성이 있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공공기관 청년 할당제 합헌.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조금 장애인을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 합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가 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에서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할 때 이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완화된 심사청도가 아니라 이것도 엄격한 심사청도고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처리할 때도 엄격한 심사청도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엄격한 심사청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본인이네요. 그럼 이제 요거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아니라 비례 원칙을 완화된 비례 원칙을 써야 되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좀 잘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퇴직 후 장애 상태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법 시행의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갑이라는 군인과 을이라는 군인이 이제 임용이 됐는데 둘 다 퇴직을 했어요. 근데 갑은 이때 장애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은 연금 줘요. 근데 퇴직한 다음에 갑을 병까지 해야 되겠다.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 장애가 발생한 거야.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이때 장애가 발생했다. 근데 이게 개정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퇴직한 이후에도 연금 준다고 개정법을 만든 건데 요게 또 어떻게 그림이 되냐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면 적용을 해주고 요렇게 개정법 시행 이전에 퇴직 후 장애 상태 확정되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 그럼 이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배가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합헌 키워드였듯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조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합헌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평등권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